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경험 있으시죠?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넌 왜 항상 실수만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랑은 일하기 싫어. 이런 말들이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서 하루 종일 때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신경 쓰이고 아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쁜 말에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는 부정편향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던 특성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였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말 5마디의 영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즉, 잘했어라는 말을 5번 들어도 너는 못해라는 말 한 번의 상처를 지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의 평가와 인정이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처받는 말들을 살펴보면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성격을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외모를 지적하는 말, 미래를 부정하는 말 등이 있습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살이 쪄서 오태가 영. 너는 안 될 거야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투영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남에게 투영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통제 욕구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못하니 라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셋째는 무의식적 습관형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런 말하기 방식을 배워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또 실수야 라는 말이 일상적인 대화 방식이 되어버린 경우죠. 넷째는 관심 끌기형이에요. 부정적인 방식으로라도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SNS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 분출형입니다.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가족에게 풀거나 윗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에게 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분 나쁜 말들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효과를 봤던 10가지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의 실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은 단지 소리의 진동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바보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색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얀 종이가 빨갛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은 그저 상대방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나쁜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훨씬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사실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말에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넌 일을 너무 느리게 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볼까요? 여기서 업무 처리 시간은 측정 가능한 사실이지만 너무 느리다는 평가는 완전히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실제로 저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의 대화, 즉 자기 대화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넌 이런 일은 절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볼까요? 이때, 그래, 나는 정말 무능력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흥미롭네요.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대화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에 내가 왜 상처받지? 라면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상처받은 감정이 들었다면 그 감정 자체는 완전히 정상이고 타당하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래, 지금 난 속상해. 그리고 그게 당연해라고요.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 있지는 마세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확실히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써본 방법인데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져요. 여섯 번째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개인적인 위기, 혹은 자존감의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죠. 물론 이게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해는 우리가 그 말에 덜 상처받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자기 가치감을 내면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 내가 가진 장점, 내가 이룬 작은 성취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덟 번째는 유머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넌 항상 이렇게 실수만 하니? 라고 했을 때, 네, 전 실수의 달인이에요. 덕분에 남들은 상상도 못할 해결책을 찾아내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유머러스한 대응은 상황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말에 무게를 덜 수 있게 해줍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넌 발표를 너무 못해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 그렇군요. 제가 발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전환할 수 있고, 우리도 실제로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상사의 비난이나 동료의 비하, 고객의 무례한 말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가족 간에 상처받는 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비교나 형제자매의 비난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어요라고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나 SNS에서의 부정적 피드백은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건설적인 비판과 악의적 비난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차단하거나 신고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의견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인간이야. 같은 말들로요. 또한 하루 5분이라도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더 나은 표현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상처받는 말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더 깊고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